항상 많은 분들이 저에게 주도주가 뭐냐, 지금 시점의 주도주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도 하시고 사실 뭐 다른 방송국이나 여러 기관에서도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상당히 해보는데요. 오늘은 여기 주도주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되고 여기에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도주가 뭐냐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주도주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시장보다 수익률이 높으면 주도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단기간의 테마성이나 어떤 이슈에 의해서 급등하는 종목도 그럼 주도주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 그게 주도주는 아니죠. 상승률은 크지만 우리가 그걸 주도주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주도주라는 것은 결국 시장보다 수익률이 높아야 되죠. 근데 조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보다 잠깐 반짝 높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익이 높은 종목을 우리가 주도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주도주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주도주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도주는 어떤 장이 오더라도 시장보다 강할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주도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장이 상승할 때 당연히 주도주가 상승을 주도해 나가죠. 그 다음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주도주가 덜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주도주는 시장의 상승할 때 그 상승을 넘어서는 종목이지만 조정을 받을 때 사실 조정의 강도가 좀 더 세게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조정 받을 때 오르는 종목들 있죠. 대부분 그 종목들은 오히려 테마성 종목이거나 단일 이슈로 오르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조정장에서 상당히 강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도주를 좋아하는 이유는 결국 주도주는 조정장에서 덜 내리는 종목이 아니라 상승장에서 더 오르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주도주는 결국은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테마주와 완전히 다르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주도주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주식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바로 손익비 싸움입니다. 테마주는 승률 싸움이죠. 그러니까 주도주는 내가 조정장에서 이만큼 밀어주고 상승장에서 이만큼 받아올 수 있다라는 종목이 주도주가 되는 거죠. 반면에 테마주는 다릅니다. 이 종목은 내가 손익비 싸움이 아니라 승률 싸움입니다. 내가 지금 들어갈 때 반드시 수익을 내야 되고 수익 내는 경우가 손실 내는 경우보다 많아야 됩니다. 이게 테마주나 비주도주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고 본다면 결국 우리가 손익비 싸움을 하는 것과 승률 싸움을 하는 건데, 제가 늘 비유를 하지만 손익비 싸움은 트레이딩 관점이든 투자 관점이든 정상적인 투자가 가능한 거고, 이 승률 싸움을 하게 되면 결국 도박과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은 뭐냐면 승률 싸움이거든요. 내가 동전을 뒤집어서 앞면이 나올 확률을 무조건 2분의 1 이상 가져갈 수 있다는 자신감. 하지만 그 자신감은 항상 그 자신감으로 그치죠. 확률은 2분의 1에 평균에 수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론적으로 나누는 관점을 좀 찾아보면 결국 주도주와 비주도주는 접근 방식이 다르고, 결국 주도주가 손익비 싸움을 할 수 있고 전략적 투자가 가능하고 우리가 분할 짐이나 분할 청산 같은 여러 가지 베팅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주를 지향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장점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도주와 비주도주는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접근 방식도 다르고 트레이딩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지만 내가 주도주를 거래하든 비주도주를 거래하든 그 방식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주도주를 쫓아가시려면 어떤 부분이 주도주냐면, 물론 트레이드 관점과 투자의 관점이 다르죠. 트레이드 관점이라면 아주 긴 호흡으로 쫓아가기는 힘듭니다. 당장 이번 분기나 다음 분기에 어느 정도 시장 주체들이 무엇을 노리고 쫓아가느냐 여부를 좀 쫓아갈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내가 펀더멘탈이나 적어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투자자라면 그 섹터나 그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차이가 좀 있는 건데, 과연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쪽으로, 저는 두 가지 다 욕심을 내시는 게 좀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먼 미래를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단기적인 시각을 쫓아가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펀드는 그 성격의 분리가 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개인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제시해드리고 싶은 거는 한 60%, 70% 정도는 좀 긴 호흡의 투자를 좀 쫓아가시고 한 30% 정도는 분기나 단기 스윙 정도의 투자 그 주도주를 좀 쫓아가는 전략을 찾아보시면 7대3 정도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부분이 제 생각인데, 물론 이거는 개인별 성향에 따라서 3대7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좀 긴 호흡으로 가시는 분들은 섹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멘텀을 찾아가시는 거고요. 반대로 분기 단위나 스윙 단위로 좀 짧게 가시는 분들은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급을 쫓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이가 장기와 단기 주도주 찾는 방법의 차이인데, 요게 7대3 정도로 적절히 좀 섞어 가시는 게 매매에 대한 혹은 투자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혹은 기대 수익에 대한 이 부분들을 중용으로 좀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투자자의 입장이든 트레이드 입장이든 우리 지금 증시에서 향후 뭐 짧은 원 사이클이든 아니면 아주 긴 사이클, 10 사이클 이상을 보는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이거 하나는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결국 이 주도주라는 것은 개별 종목의 이슈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섹터 자체의 이슈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AI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중 갈등에 의해서 이게 좀 물 수면 안에 좀 잠겨져 있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엔비디아발 AI 이슈가 폭발했을 때 그건 단순하게 챗GPT와 관련된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지나고 나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 또 나왔죠. 그리고 이게 또 조금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로봇 분야에서 AI 관련된 부분 이슈가 또 나왔죠. 결국 제가 봤을 때 이 AI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이슈는 특정한 챗GPT나 아니면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로봇이나 특정 섹터에 구분 짓지 않고 어느 섹터가 AI가 부각이 되더라도 반드시 이 AI 반도체는 거기에 수반해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주도 섹터에서 AI 반도체가 가지는 부분은 상당히 커질 수 있죠. 우리가 엔비디아가 지금은 주가 조정을 받지만 단발성으로 끝날 거라고 했던 주가 상승이 적어도 지금 실적을 보면 엔비디아의 실적은 사실 보고 있으면 굉장히 가공스럽죠. 저게 과연 수치로 맞을까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 재순환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그 본인의 실적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에서 지금은 아주 어떻게 보면 실적이 진솔한 사람으로 바뀌었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AI 반도체는 트레이더든 혹은 투자자든 반드시 주도 섹터, 주도 종목으로 꼭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은 좀 쉬어야죠. 매매를 좀 자제해야 되고 투자를 조금 자제해야 되죠. 혹은 투자 비중을 좀 줄이거나 매매 횟수를 좀 줄여야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뭘 해야 될 때가 있고 뭘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동일하게 선상에 놓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될 때는 주도주가 많은 시기가 될 수 있겠죠. 하지 말아야 될 시기는 주도주가 좀 적은 시기가 있겠죠. 결국은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대안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사실 그게 헛발질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결국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매매를 1 플러스 1로 가져갈 경우, 1 플러스 0으로 가져갈 경우, 1 마이너스 1로 가져갈 경우, 역시 이 세 가지 경우는 다른데 주도주를 가져가면 최소한 1 플러스 1이나 1 플러스 0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개념을 보더라도 주도주가 없다라면 조금 쉬어가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도주와 관련되어 있는 트레이딩 혹은 매매를 멘탈과 한번 연관지어 보면 이런 상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누구와 시비가 붙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추성훈이에요. 그럼 그 추성훈한테 내가 한 대 맞았다고 하면 그래도 억울하긴 하지만 수긍은 가죠. 내가 저 추성훈 씨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내가 지나가다 동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과 시비가 붙어서 맞았다라고 하면 상당히 부끄럽잖아요. 멘탈적으로 굉장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매와 감내할 수 없는 매가 나에게 멘탈에 주는 충격은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국 내가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 점점 매매에서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근데 내가 큰 손실이 나더라도
내가 정당하게 한 방법에 의해서 난 손실이라면 그걸 감내할 수 있죠. 제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지만 주도주에서 난 손실은 납득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즉흥적으로 결정한 매매에 대한 것은 두고두고 머리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요 차이가 있겠죠. 그걸 본다면 어쨌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도주를 쫓아가셔야 되고요. 주도주는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체, 기관이 됐든 외국이 됐든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가 만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분석력과 기초 분석과 펀더멘탈 분석은 거기 주체가 어떤 부분 주도를 노리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과 근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주 충실하게 거기에 쫓아가는 투자자가 결국은 장기적으로 승리한 투자자다. 저는 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주도주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좀 난해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주도주를 찾고 주도주를 탐색하고 주도주를 거래하고 주도주는 시장보다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종목이고 나는 이거를 꼭 찾아야 가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나 멘탈적인 부분 얘기를 많이 드렸더니 오히려 이제 기본적인 부분, 재무제표 펀더멘탈 이거 어떻게 볼 거냐라는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다음 주는 그 10분 안에 가장 짧게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스터디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위에 많은 관심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안이었습니다.